안녕하세요. 오늘은 찹쌀 호떡을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스트 발효한 반죽으로 호떡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찹쌀로 만드는 호떡도 올려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이스트 발효 반죽도 사실은 굉장히 쉬워요. 따라 하시는 분들 대부분 성공을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게 생명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온 숙성을 해야 하니까 하루나 이틀 전부터 준비를 하셔야지 되는데 그러기가 힘드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반죽하자마자 구워 먹을 수 있는 찹쌀 호떡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이스트 발효를 하는 이유는 공기방울을 만들어서 부드럽게 만들기도 하지만은 유산균 발효로 만들어진 감칠맛 때문이에요. 간혹 이스트 대신 베이킹 파우더를 넣어도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베이킹 파우더를 넣으면은 그냥 풀맛이 나요. 밀가루의 텁텁함 밖에는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도나 서양에서는 이스트를 넣지 않을 때는 그 맛을 따라하기 위해서 같은 유산균인 요거트를 넣어주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트로 만들어 봤는데 진짜 아무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맛이 조금 더 진한 크림치즈를 넣고서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열을 가하기 전에는 맛있어요. 크림치즈 맛이 나거든요. 근데 뜨거운 불에다가 호떡을 구워서 먹어보니까 아무 맛도 안 나는 거예요. 크림치즈를 넣지 않았을 때랑 똑같이 그냥 밀가루 풀맛밖에 안 났어요. 아무래도 가공식품이다 보니까 상온에서는 그 향이 강한데 열을 가하니까 모든 맛이 사라졌어요.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왜 크림치즈나 요거트를 사용하시면 안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그 설명이 없으면은 지금 제가 하는 짓을 아주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하다 빵 반죽하는데도 피쉬 소스를 넣냐고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효과 만점이었어요. 감칠맛이 강하면서 열에도 강한 거는 피쉬 소스가 최고인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물을 250ml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혹시 바닥에 들러붙은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닦아주세요. 그리고 이스트 반죽에서는 이스트가 만들어내는 공기방울로 반죽을 부드럽게 만드는데요. 오늘은 찹쌀을 넣어서 부드럽게 만들 거예요. 찹쌀 반 컵을 넣어주시고요. 물에 잘 개어서 저어주세요. 찹쌀의 점성은 따뜻한 물에 계속 저어주어야지 생겨요. 이렇게 어느 정도 반죽이 돼 가면은 이제는 불을 끄시고 계속 저어주세요. 불을 계속 켜두시면은 수분이 증발해서 뻑뻑해질 수 있어요. 찹쌀이 영어로 글루테너스 라이스인데요. 글루텐은 들어있지 않아요. 밀가루에는 글루텐이 배에 가스를 차게 하고 배를 아프게 하는 나쁜 성질이 있는데요. 찹쌀을 표현하는 글루테너스는 그런 나쁜 성질이 아니고 그냥 찐득찐득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밀가루를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밀가루는 한 컵을 넣어주세요. 만약에 밀가루 비율이 이거보다 적으면은 그냥 찹쌀떡이 만들어지고요. 밀가루가 너무 많아지면은 딱딱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은 꼭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은 더 이상 섞지 마시고요. 잘 섞어주세요. 그런데 피쉬 소스만으로 이스트의 감칠맛을 따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식초를 티스푼 하나를 넣어주시고요. 이거는 미림이거든요. 미림이나 청주를 티스푼 하나에서 2개 정도, 2개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버터인데요. 버터는 1.5 테이블스푼을 넣어주시는데요. 사실 반죽에서 버터 맛은 그렇게 강하게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식용유로 대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반죽이 아직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버터가 쉽게 녹을 수 있으니까 잘 섞어주세요. 여기다가 물 하나도 안 넣으셔도 결국은 이렇게 다 하나로 뭉쳐져요. 이런 질감. 일반 반죽보다는 찐득하고요. 물처럼 흐르지는 않아요. 이 정도 농도가 되도록 계속 섞어주세요. 솜씨가 좋으신 분들은 이 상태에서 호떡을 빚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손에 묻는 게 너무 귀찮아서 다른 방법으로 하기로 했어요. 일단 팬을 준비하시고 기름을 넣어주시는데요. 스텐팬에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찹쌀이 들어간 반죽은 스텐팬에 하면은 자칫 들러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코팅팬에 했어요. 지금 반죽이 꽤 묽은 편이잖아요. 반죽을 얇게 펼치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설탕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냥 덮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반죽을 조금 더 떼어서 위에다가 덮어주세요. 그리고 수저 2개를 이용해서 아래랑 위를 잘 접착을 시켜주세요. 설탕만 잘 덮어주시면 돼요. 근데 꼭 완벽하게 덮으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은 설탕이 밖으로 나와서 굳었을 때 엄청 맛있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하시면 되는데 가능하면 좀 조그맣게 만들어주세요. 제가 처음에 만든 거는 계획과는 다르게 아주 커져버렸거든요. 반죽을 조금만 떼어서 올려주시고요. 설탕 넣고 그리고 덮어주세요. 근데 반죽이 끈적끈적 하다 보니까 얇게 펼치기가 좀 어렵거든요. 두꺼워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눌러줄 거예요. 그리고 반죽 자체가 맛있기 때문에 설탕 없는 부분도 맛있어요. 이렇게 반죽끼리 잘 봉해 주신 다음에요. 뒤집어 주세요. 근데 지금 제가 만든 호떡 모양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때는 꾹 눌러주세요. 이거는 제가 워낙 이상하게 만들어서 동그란 모양이 잘 안 나오는데요. 그래도 눌러주면은 모양이 훨씬 예뻐져요. 호떡은 부풀게 만들어서 먹는 요리가 아니라 이렇게 납작하게 눌러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풀게 만들어주는 베이킹 파우더는 넣어주실 필요가 없어요. 저 위에 있는 애도 이제 뒤집어 볼게요. 뒤집은 다음에 눌러주시면은 지금은 모양이 이상하지만 그래도 동그란 모양이 만들어져요. 조그맣게 만든 애들은 금방 동그래지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꽤 동그래졌죠. 그러니까 조그맣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꾹 눌러주다 보니까는 반죽이 터지기도 하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 눌러준 거는 옆구리가 좀 터져 있는데요. 걱정을 좀 했는데 먹어보니까 저 사이에서 나온 설탕이 딱딱하게 캐러멜라이즈가 되면서 더 맛있어지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시면 완성이에요. 이제 제가 먹어볼게요. 모양은 얼추 호떡 같죠? 먹어봤는데요. 진짜 맛있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맛있어요. 이스트 발효한 반죽이랑 아주 똑같은 맛은 아니거든요. 근데 꽤나 비슷한 맛이에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설탕을 테이블스푼 하나를 넣어줬다면 더 비슷했을 거예요. 설탕 대신에 미림을 조금 더 넣으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옆구리가 터져서 설탕이 좀 흘렀는데요. 얘네들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그러면서 바삭바삭하니 아주 맛있어지더라고요. 호떡 말고 난을 만드실 때도 만약에 이스트 반죽이 귀찮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만들어 보셔도 좋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공유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